상업화 물량 공급 확대로 인한 올리고핵산 원가율 상승으로 3분기 아쉬운 실적을 보인 ST팜. 장기적으로 공급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혈액암 치료제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ST팜 실적 주가 부진을 딛고 따뜻한 봄날을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인공은 ST팜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준혜 캐스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는데요. 네. 신약 연구와 개발에 투자를 늘린 것과 또 매출 원가율 상승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상용 의약품 원료를 공급하는 치료제 2개가 승인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4년 이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ST팜 오늘 주인공입니다. 주가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빠졌는데요. 자, 바닥에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ST팜 향후에 또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이 대표님? 일단 ST팜이 기본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원료 의약품 CDMO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위탁 개발이나 위탁 생산 이걸 전문적으로 했던 기업이고요. 네네. 신규 사업으로 이제 핵산 치료제, 올리고제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 핵산 치료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바로 이 핵산 치료제 이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해서 신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26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공장을 계속해서 짓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보실 때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우리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네. 증권사 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은 10개 넘는 보고서에 보시면 대부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합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다. 그래서 이 기업은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대비했을 때 최종적으로 2026년도 갔을 때는 생산 캐파가 7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개 분기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연간 단위로 실적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단은 처음으로 흑자 전환 시작을 했습니다. 56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일단 한 16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320억 내후년 2024년 가면은 530억까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분기에 특정 분기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는 대략 한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 연말에 15만 원대를 한번 찍고 나서 내려왔는데요. 네.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리고 핵산 치료제 전용 공장 증설 이슈도 있고 해서 장기간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이재모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T팜 증권사 의견은 어떤지요, 정준혜 캐스터? 네, 이 올리고 매출은 4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이고 또 빅파마와 합동증설한 생산시설 매출은 연말부터 인식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메르츠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목표가를 각각 13만 원과 12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하이투자증권은 1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네, 자 증권사들 지금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남준 차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이 ST팜은 참 어려운 회사죠. 용어들이 참 네, 어렵잖아요. 나오는 올리고가 무슨 사업도 말인지. 그렇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업체는 이제 CDMO, 그러니까 결국은 API가 이제 원료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를 대고 네. 이 원료를 가지고 약을 빅파마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경쟁은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핵산 올리고 치료제는 당사가 또 기술력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사하고만 이쪽은 하게 되고요. 또 이 ST팜을 논할 때 좀 생각나는 게 mRNA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백신이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그 mRNA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ST팜의 이제 원료들은 상당한 기술력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도 개발하고 있고요. 에이즈 치료제 개발해서 이제 미국에서 임상 2회 이상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좀 세부 내용을 보니까 한 36명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보니까 열흘 동안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더라고요. 그럼 임상도 상당히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즈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어떤 면역력을 높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요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단순히 실적으로 비교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계속 연도를 가면서 용량을 늘려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습니다. 네. 계속 용량을 늘려가면서 지금 자체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미래 가치를 끌고 와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ST팜도 향후에 기술력은 인정받았고요. 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한번 내가 제약바이오 쪽에 네. 좀 하나 가지고 싶다 하면은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남준 차장님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재모 대표님처럼 역시 긴 호흡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